친구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길 읽어주는 남자 진익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을 정말 끝내고요. 오늘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과 자연에 대한 관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혹시 라면 좋아하나요? 선생님들 라면 좋아하는데요. 친구들은 진라면, 신라면, 너구리, 열라면 요즘 되게 다양한 라면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기호에 맞게 많이 먹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과자도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 때는 과자의 종류가 이 정도로 많긴 했지만 요즘은 진짜 더 많잖아요. 선생님 때는 초코파이 하나였는데 지금 초코파이가 바나나 맛, 수박 맛, 메론 맛? 다양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자와 라면 되게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라면과 과자를 만들 때 포함되는 기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성분표를 보면 파뮤라고 하는 친구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파뮤가 우리 과자에도 그렇고 라면에도 그렇고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파뮤는 어떻게 재배되고 있냐면요. 바로 야자나무에서 재배한 야자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낸 뒤에 만들어내는 팜유입니다. 그래서 이 팜유는요, 대부분의 열대 기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열대 기후는 이러한 열대 우림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열대 기후는 토지에 영양분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는 농업이 있었는데 바로 화전 농업이 있었죠. 그쵸? 이걸 이동하면서 한다고 해서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파뮤를 재배할 때에 대규모 농장을 지으면서 이렇게 나무들을 해하기도 하고 또 오랑우탄의 거처를 빼앗기도 하고 또 이동식 화전 농업을 통해서 환경을 파괴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파뮤, 우리가 무분별하게 섭취를 하고 있지만 이 파뮤를 섭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부는 인간에게 맛있는 것을 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 파뮤를 팔아서 돈이 된다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파뮤 꼭 먹어야 돼? 우리 자연을 좀 아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좀 환경 친화적인 것들을 섭취하자. 이러한 기호, 이러한 마크가 있으면 파뮤를 정상적으로 재배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섭취해야 돼, 얘들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볼 건데요. 우리 이 뒤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고 말 그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주의, 생태가 중심이 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쉽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렵게 공부하지만 그 끝은 굉장히 쉬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친구들. 그래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 안경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봄에 있어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요. 오늘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안경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안경 두 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구 안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고 더불어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인간이 먼저냐 아니면 자연이 먼저냐 라고 하는 언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점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인데요. 먼저 인간 중심주의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요, 친구들 글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다 가져온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업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끝낸다면 관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고 이에 대한 문제가 나와도 친구들이 겁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 중심주의는
쉽게 말해서 이곳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댐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 댐을 짓는다는 건 산지 지형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더불어서 물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물을 저장하고 이것을 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요. 그만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도구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환경보다는 인간의 이익과 행복이 우선시 된다. 환경보다는 인간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자,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는 동물이다, 사유하는 동물이다. 우리 1단원에서 인간은 이성적 사유를 발휘해서 행복을 느낀다, 바로 서양에 있었죠. 그쵸? 그 서양에서부터 야, 인간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고등생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우월한 존재야. 반면에 다른 존재들, 뭐 동물이나 식물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등한 생물이야. 그래서 인간이 얼마든지 개발하고 도구로 사용해도 돼 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아까 봤던 파묘도 인간에게 경제 발전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개발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하든 뭐 대규모 농장을 짓든 그건 인간에게 도움을 주니까, 인간에게 이익을 주니까 마땅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열대우림에서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간중심주의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자, 여러분 일로 한번 와볼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누군지 알죠? 바로 데카르트인데요. 아마 친구들이 이 밑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데카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이다. 그러나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며 동물은 움직이는 자동기계에 불과하다. 즉, 인간은 우월하고 자연은 하찮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행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준다면 얼마든지 사용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따로 떼어내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인간은 고등생물이고 자연은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응?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응? 그럼 말 그대로 식물과 동물 모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즉, 인간이 어떻게 이용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중심주의는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연을 남용하고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아무렇게나 플라스틱 사용하고 있고 일회용품을 쓰다 보니까 지금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인간의 장기적인 생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인간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전염병도 많아지고 있고 또 동식물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먹을 게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 환경도 조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중심주의는요, 환경을 남용해 왔지만 이제서야 환경을 조금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중심주의는 환경을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했고 환경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생태 중심주의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그림이 생태 중심주의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인간이 있고요. 나무,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공존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너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어.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무생물을 포함해서 자연 전체를 도덕적인 고려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이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 식물에게 피해를 끼치진 않나? 동물에게 피해를 끼치진 않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진 않나?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과거에 까치밥 많이 들어봤나요, 친구들? 아마 여러분 세대는 못 들어봤을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감을 재배하면서 어르신들이 몇몇 개의 감을 나무에 그대로 매달아뒀어요. 이제 한번 물어보죠. 여쭤보죠. 왜 그냥 감을 냅두시나요? 이것은 자연을 살아가는 까치 혹은 다른 동물에게 양보하는 거야. 우리도 자연으로부터 얻었으니 우리 동물들에게도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니? 하는 이러한 풍습들, 바로 생태 중심주의라고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에 대해서 조화를 꾀하고 또 균형과 안정을 고려하는 관점이 바로 생태 중심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레오폴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우리 레오폴드는 대지론을 이야기했어요. 자, 대지윤리를 이야기했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즉, 인간은 대지. 대지가 뭐예요? 넓은 땅인데, 우리 지금 자연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자연의 일부이며, 미안해요, 친구들. 흉측했어요. 자,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은 인간의 일부이다. 즉, 인간도 자연에 포함되고, 자연을 살아가는 동식물도 인간과 하나 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겠고요. 들꽃, 즉 식물은 우리의 누이이고, 그리고 술록들과 말과 독수리, 즉 동물에 해당을 하죠. 우리 동물은 우리의 형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더 이상 벼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맛있는 초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쵸? 그리고 고래를 마구잡이로 포획하다 보면 더 이상 돌고래를 볼 수도 없겠죠. 그쵸? 즉,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전체가 한일, 하나로 묶여 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우리 전체론적 관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전일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 야, 이건 수단이야, 도구야.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개인의 가치, 개체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환경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살아갈 때에 모두 다 하나이니까 동식물 그리고 인간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인간이 없으면 자연도 살아남기 힘들 거고 자연이 없다면 인간도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다. 둘 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것이 바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꾀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 공동체 전체에 관심을 둔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친구들? 자, 개별 생명체보다는 우리 자연 전체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지렁이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존재인가요? 따져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도 하나의 개체이고, 지렁이도 하나의 개체잖아요. 두 생명 모두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태 중심주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태 중심주의는 바로 환경 파시즘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환경 파시즘은 뭐냐?
바로 생태 공동체를 위해서 개별 개체가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산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생태중심주의는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냐면요. 야, 인간, 너네도 자연의 일부분이잖아. 동식물도 자연의 일부분이잖아. 그럼 자연을 그대로 냅둬 라고 하는 것이 생태중심주의입니다. 자,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개입 정도가 높아요, 낮아요? 우리 인간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댐을 건설하기도 했고, 제방을 쌓기도 했고, 다양하게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개입 정도가 높았죠. 근데 우리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또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개입 정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해지다 보면 다양한 자연 현상을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즉, 우리 산불도 하나의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봄과 같은 계절에 굉장히 건조할 때 나타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럼 이 자연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렇죠. 그대로 냅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태중심주의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쇼킹하긴 하지만 우리 산불이 났을 때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원래 그 산에서 살고 있던 식물이나 동물들이 죽어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개별 생명체가 희생될 수 있다. 환경 파시즘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 의의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의의. 선생님 요즘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생태중심주의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자연 안에서 인간도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과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공존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인간들이 어떻게든 이러한 터널이 필요할 거예요. 이동수단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터널이 필요한데 터널을 지을 것이라면 다른 동식물들을 위해 생태 통로를 만들어라. 이러한 생태 통로를 마련하는 것 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내려놓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물자원이 부족해. 그러니까 댐을 지어서 물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관점일까요? 그렇죠.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을 하겠고요. 야, 안 돼. 우리 자연을 훼손하면 그 훼손한 것도 언제 복구할 거야. 바로 생태 중심주의에 해당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물 부족 문제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론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아서 댐 건설에 찬성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보전론자, 산을 그대로 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파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바로 보전론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개발론자들을 바로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생태 중심주의는 바로 보전론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연의 수단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댐을 건설해도 돼. 그로 인해 인간의 이익을 중시하고 또 자연 개발을 옹호하는 것이 바로 개발론자이기도 하면서 더불어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보전론자들은 야,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하면서 자연을 보호하자. 그것이 바로 보전론자겠지요. 그래서 우리 보전론자들은 대부분 생태 중심주의와 대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연보호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인간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필요를, 즉 인간의 이익이 있다면
마땅히 개발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보존론자를 보면요. 자연 본래의 모습을 보존해야 한다. 땡먼설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존론자, 생태중심주의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는요, 윤리적으로 바라본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관점에 윤리적으로 바라봤는데요. 인간이 먼저냐, 자연이 먼저냐, 우리가 뭔가 확답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너가 옳고 너가 틀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자연에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개발을 했다면 또 자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득과 실을 같이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지리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